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항원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PCR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PCR 검사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도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의료진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PCR 검사를 하려면 선별진료소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를 진단하는 데 쓰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코로나 항원 검사를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서울시에서 뭐 자가 진단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21년 아마 6월, 7월 그때쯤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항원 검사는 부정확하니까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이 오갔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 항원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단하는 검사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PCR 검사가 있고 항원 검사 있고 항체 검사, 배양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PCR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러스의 그런 유전자의 일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나중에 증상이 좋아지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잔해물들 뭐 쉽게 말해서 시체나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PCR이 양성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R 양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었죠. 그럼 항원 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항원 검사는 이런 키트가 있어요. 이런 키트에 여기 하얀 줄이 있고 빨간 줄이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그러니까 빨간 줄 한 줄, 빨간 줄 두 줄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줄만 나오면 음성이란 뜻이고 두 줄 다 나오면 양성이란 뜻이에요. 즉, 한 줄만 나오면 코로나 음성이고 두 줄 나오면 코로나 양성이다 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살펴보면 뭐 PCR 검사랑 똑같아요. 면봉을 코 속 깊이 찔러 넣어서 인후두 뒤쪽 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콧물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은 거기서는 이제 빨간색 그 시약이 들어있는 곳에 또 넣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작은 캡슐 뭐 그런 튜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면봉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잘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노즐 캡슐을 이렇게 닫아줘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튜브를 짜면 이 튜브 안에 시약이랑 우리 검사했던 그 콧물 일부랑 섞여가지고 그게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걸 표현을 해놓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양성일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니까 항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작은 입자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봤더니 이렇게 안티젠이라고 있어요. 안티젠은 우리말로 항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외부 침입자, 외부 물질을 뜻하는 건데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이다라고 해서 항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항원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항원을 왔으면 항원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바로 이 항체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가 너 항원이구나 해가지고 탁 달라붙게 돼요. 이 항원 검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 코 속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시약을 뿌리고 올리면 일단은 그 시약을 검사하는 그 검체 키트 안에는 이렇게 항체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미리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항원을 딱 잡아 끌겠죠. 마치 거미지옥처럼 뭐 개미지옥처럼 개미가 들어가면 쑥 닫는 것처럼 바이러스 항원이 지나가도
항체가 얘를 딱 잡고 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면 얘가 이제 빨간색 빛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두 줄로 모이게 되고, 만약에 항체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면 개미지옥이 계속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빨간 빛을 띠지 않게 돼서 한 줄로만 되는 겁니다. 실제 뭐 이거는 항원 검사랑 항체 검사랑 비교한 건데, 제가 항체 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검체를 하고 튜브를 제가 여기다가 넣은다고 했죠. 그래서 짜가지고 방울이 여기 떨어지면 그 방울이 이 삼투와 멀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초록색들이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개미지옥이 다다다닥 달라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개미지옥이 있고 그 개미지옥 위에 이 바이러스들이 안착이 되면 개미지옥이 걔네들을 꽉 붙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줄이 되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서 빨간색 형광을 띠지 않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원 검사들은 장점이 30분 내에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PCR 검사는 6시간 걸리고 이송하고 뭐 하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PCR 검사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다는 거예요. 민감도라는 뜻은 우리가 실제 확진자를 이 검사를 통해 양성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확진자이더라도 이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하지 못하고 음성이라고 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전염력이 높은 시기, 즉 바이러스 양이 많이 배출되는 이 시기에는 이 항원 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런가 봤더니, 바이러스가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 혹은 5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최대치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대개는 10일 이후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되고 적어도 5일까지는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항원 검사는 아까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증폭이라는 과정이 있었나요? PCR처럼 여러 가지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하나짜리를 2개로 만들고 4개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 양이 매우 적다면 이 여러 가지 개미지옥 항체가 다다다닥 달라붙어 있어도 형광을 발하는 그 비율이 낮다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없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붙어 있을지라도.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항원 검사의 최대 단점은 바이러스의 증폭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다는 거죠.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 배출되는 양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원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증상이 심하게 있었던 환자예요. 근데 이 항원 검사를 한 시점이 너무 이르다거나 너무 증상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열흘 뒤에 막 검사를 했을 경우에서는 이미 바이러스 양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확진자이지만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이 항원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가이드라인을처럼 조금 권고안 같은 걸 내놨어요. 그래서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때 해야 되고, 체내 바이러스 양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으니까 이게 확진자인데 음성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양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양성인지, 실제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알 수 있는 그 가능성도 PCR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서 또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데 증상이 있는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CR처럼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항원 검사는 마찬가지로 이게 양성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확진자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 진단용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증상자에 대한 사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겠죠. 즉 증상이 있는 시기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확진자가 많은 나라여야 돼요. 유병률이 높을수록 코로나 항원 검사에 대한 민감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병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6,000명, 7,000명씩 나와서 많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뭐 아주 적은 수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한 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전체 인구가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비슷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확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후에 PCR이라는 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확진은 PCR로 하는 거예요. 항원검사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음성이에요. 음성이면 일단은 나 음성이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 뭐 우리 집안에서 따로 격리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음성에 대한 그 비율이 실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감염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증상,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이 난다든지 혹은 뭐 우리 집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격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진짜 PCR을 시행해야 최종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원 검사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질문도 많이 오갔고.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오갔던 그런 Q&A를 이 중수본 그 지침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 항원 검사 키트를 막 약국에서도 사고 어디서도 사고 많이들 초반에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의료기관뿐이에요.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뿐.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 PCR 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원 검사는 의료기관에서만 한다. 왜냐하면 이 검체 채취하는 과정을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의사가 해도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일반인이 하시면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받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뭐 제약이 많은데 굳이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선별진료소에서도 안 되고 민감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불안감이 있으셔서 어디 뭐 직장에서나 뭐 그런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서는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요즘 같은 경우는 PCR도 무료이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면 PCR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속 항원 검사는 증상이 없을 때는 민감도가 매우 떨어진다.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양이 적고, 항원 검사는 그 바이러스 적은 양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만약에 역학적으로 내가 접촉을 했다, 확진자와, 그러면 이왕이면 PCR 검사를 하라는 거죠. 항원 검사가 아니라. 그 다음 뭐 이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장에 출근하는 전 직원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무증상자, 아니 증상이 없는데 그 환자들 당연히 바이러스 적게 배출되겠죠. 물론 배출되는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 즉 격리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말지를 확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반드시 그거는 참고 자료로만 쓰는 것들을 제가 권고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먼저 받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괜히 본인 스스로 집에서 키트 있으니까 뭐 항원검사 하시겠다고 하고 음성이니까 출근하셨다가 확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라는 거죠. 만약에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안심해도 되나요? 꼭 PCR 검사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PCR 검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CR 검사와 항원 검사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 보면 PCR 검사는 항원 검사에 비해서는 오래 걸려요. 하지만 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도 준수한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PCR 같은 경우는 증폭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항원 검사는 증폭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이러스들을 검출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PCR은 확진용으로 하고, 신속 항원 검사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 도구로서는 쓰시면 안 된다고 했고, 참고 자료로 하는데 언제 쓰냐 만약에 한다면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 재빠르게 어떤 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그때도 사실 항원 검사를 쓰면 안 돼요. 뭐 응급 PCR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되죠. 신속 PCR 같은 경우로. 그래서 여기 뒤에 제가 또 권고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는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 있어서 PCR 검사가 용이하지 않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근데 그냥 놔두면 뭐 격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 판단이 안 선다. 근데 참고 자료로 그날 그래도 써보고 싶다 했을 때 항원 검사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항원 검사가 민감도가 이렇게 90%, 9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랜덤 무작위로 뽑아서 시행했던 그런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런 연구 환경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체나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민감도와 특이도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적용해보면 민감도 20%, 30%도 안 돼요. 그래서 90%, 96% 이런 것들은 이 키트를 만든 회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는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정식 민감도가 특이도 높다고 해서 취득을 했지만 무증상자에게는 민감도가 매우 낮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때 제가 연구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았던 거는 유증상자 위주로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철회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검체의 채취가 부정확하다는 거죠. 일반인이 검체 채취를 하도록 이제 허용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안으로 이거라도 해볼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거죠. 하지만 민감도는 높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도 의사가 하는데도 부정확하고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일반인이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의료진의 지도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행위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너무나 확진자가 많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문제로
PCR을 할 수 없는 여유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취가 잘 안 되고 검사 방법을 잘 못하고 판독을 잘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 즉 확산이 더 퍼지게 되면 우리가 전체 건강을 우려했을 때, 건강을 봤을 때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신속항원 철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민감도가 낮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무증상자에게서 민감도가 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특히나 낮고 그 다음에 검체 채취하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증상 지나고 나서부터 막 열흘 뒤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틀 전에 하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검사 값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항원검사를 해봤었는데 17.5%밖에 민감도가 안 보였어요. 이거 의사가 했는데도 이렇거든요. 이렇게 민감도가 적은데 당연히 이 항원검사를 믿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한 연구를 봤더니 무증상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감도가 44%였어요. 근데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감도가 62%였어요. 이것조차도 낮지만 어찌됐든 증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민감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병률이 0.9%인 경우에서 민감도가 3.2%라는 연구가 있었고 유병률이 1.3%인 나라에서는 민감도가 40%, 유병률이 2.6%인 나라에서는 민감도가 20%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는 유병률이 보면 8월 28일에 0.05%였고 현재는 대략 0.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0.9%도 민감도가 3.2%, 1.3%도 40%였어요. 그럼 0.1%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적겠죠.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시행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것들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간 지역에 사시는 뭐 섬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 사스 코로나, 그러니까 사스가 항상 유행했을 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두 개의 항원을 이 항원 검사 키트가 구분해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해석에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빨간색 두 줄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임신 키트처럼 뭐 빨간색 이게 두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해서 더 양성이다, 더 바이러스가 많다, 이게 연해서 바이러스 적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 방법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이 지난 이후에 검체를 채취하면 부정확하다, 그만큼 바이러스 양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식약처의 권고에서는 유증상자에서 진단이 아닌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권고를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확진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항원검사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철회하고 의사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에 100% 동의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코로나 항원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원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항원검사가 어떤 검사이고 어떤 제한점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체 검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